자, 색채 체계, 우리 오늘은 이제 색채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조화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도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볼 때 배색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뭐 배웠었습니까? 색채 지각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색채 심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색채 체계를 배웠죠. 자, 색채 지각과 심리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객관화시키고 소통할 목적으로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색채 표준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색을 써먹는 개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배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을 만드는 것을 조색, 음식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배식 그러잖아요. 나눠 쓰는 걸 배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똑같은 음식이지만 다 반응이 같은가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어. 어떤 사람은 먹을만하네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배색 자체가 어떠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조화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색채 이제 2교시 이제 감성 배색 또 기사 같은 경우 색채 계획을 짤 때 중요한 건 바로 이 조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색채 조화에 대한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화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오고 있겠죠, 그죠? 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컬러리스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색채의 조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가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가? 이건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적 요인에서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색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색채 조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채가 어떻게 하면 조화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의 학설 또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이 이제 색채 조화론 학자들이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색채 조화 이론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색채 조화에 대한 이론들을 제시했지만 현대 색채 조화 이론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점의 인물을 누구를 보냐면요. 첫 번째 쉐브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현대 색채 조화 이론의 뭐라 그래요? 선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색채 시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가 아니라 근대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로 보는 거예요. 선구자는 처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도 이제 디자인의 시작을 미술 공예 운동으로 보는데 사실 디자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점을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 공예 운동으로 보듯이 쉐브럴이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 색채 조화론의 기초를 다뤘던 사람이라 이렇게 보십니다. 이 사람은 색채 조화와 대비의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기본적인 색채 조화 이론 4가지 법칙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이 외에도 뭐 색의 조화와 법칙, 또 색을 위하여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현대 디자인, 색채 조화 이론에 상당히 또는 표준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브럴이요. 기본적으로 4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톤의 개념과 그 다음에 스케일 개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색채 표준을 만들어요. 자기만의. 그래서 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도와 채도를 이야기하고요. 스케일은 뭡니까?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케일의 차가 크냐 적냐 뭐 이런 거. 그리고 톤은 약간 명도의 개념이지만 하여튼 명도와 채도 그러니까 뭐예요? 색상, 명도, 채도 개념을 이때 벌써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색의 삼속성을 근거로 해서 4가지 상황에서 조화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동시대비 원리에 의해서 색은 조화롭다. 두 번째는 도미넌트 컬러일 때 조화롭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퍼레이션 컬러일 때
세퍼레이션 컬러일 때 조화롭다. 네 번째는 뭡니까? 보색 배색일 때 조화롭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조화롭다라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 같은 음식 상황에서도 맛있다, 맛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색채 조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진리 탐구를 하고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요. 동시 대비와 보색 배색은 서로 어때요? 아주 그 보색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어때요? 색상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한 대비들, 그러니까 이 동시 보색 대비, 이 보색 배색 같은 강한 배색일 때 어때요? 강한 성격이 표현될 때 조화롭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이상의 색들이 서로 배색이 되어지면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강하게 표현이 되면 뭐예요? 조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시 대비는 뭐 색상명도 채도 대비 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 차라든가 톤의 차에 따라서 조화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동시 대비고요. 도미넌트 컬러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색 전체의 배색이 뭔가 통일감이 있을 때 조화롭다. 지배적인 어떤 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조색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확한 주조색이 있을 때 그것은 조화롭다. 세퍼레이션은 뭐예요? 분리잖아. 세퍼레이션. 그래서 선명한 윤곽이 있을 때 조화롭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상황을 조화로운 상황의 배색 원리다라고 설명한 게 바로 쉐브럴입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시 대비 원리. 자, 동시 대비는 이 톤과 스케일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이제 대비 이후에 배울 텐데 뭐 명도차가 클 때, 명도차가 크지 않을 때, 색상차가 클 때, 색상차가 크지 않을 때 상황들을 우리가 배색 설명하듯이 벌써 쉐브럴은 이때 그러한 그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쉐브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뭘 기억합니까? 쉐브럴은 근대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였고 색의 삼속성인데 톤과 스케일 개념을 가지고 뭐예요? 동시 대비 원리, 도미넌트 컬러, 세퍼레이션 컬러, 보색 배색 조화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색채 조화 대비의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책 안에는 뭐 등간격, 삼색, 인접색, 반대색, 금접보색 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요 쉐브럴에 대한 문제는 뭐 좀 많이 출제되니까 아니 오늘 얘기하는 7명 다 중요합니다. 쉐브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자, 월리드 저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월리드 저드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쉐브럴은 4가지 상황을 얘기했고요. 저드는 5가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리드 저드는요, 첫 번째, 질서의 원리. 자, 질서의 원리. 말 그대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색들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질서를 가질 때 조화롭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모호성이라는 거, 이건 뭐예요? 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명료해야 된다는 거. 어떤 색을 쓸 때 그 색을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이 명료해야 할 때 어떻다? 조화롭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떠한 색에 대한 조화로움은 단순히 시각적 반응이 아니라 인간들이 좋고 싫어하는 심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러한 목적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조화라는 건 좋은 감정이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류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동류는 다른 말로 친근함의 원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접한 자연적인 것들, 많이 접한 것들에 대해서 뭐를 느낀다? 조화로움을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사의 원리. 자, 유사성이 있는 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 대비의 원리. 또 대비를 통해서도 뭐예요? 조화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의 기본 뭘 설명하고 있다? 조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자, 쉐브럴은 4가지 설명했어요. 그죠? 그다음 저들은 5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팝업 이렌입니다. 자, 이 팝업 이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색삼각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사람은 몇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냐면 색삼각형을 이용해서 7가지 색채 조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팝업 이렌은요 기본적인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 표색계죠. 오스트발트 표색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랬었죠, 선생님이랑. 아래는 B, 위에는 W, 여기는 C 이랬는데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그냥 B에다가 W에다가 C를 놓고 여기 이걸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B 안에다가는 tin이라는 것을 놓고요. 얘와 얘는 shade라고 하는 걸 놓고요. 영어로 여기는 gray라고 놓고요. 여기는 가운데는 톤이라고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을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을 하죠. 이렇게. 이게 색삼각형입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떤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놓고 여기에는 뭐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글로도 이야기합니다. 흰색, 검은색, 바뀌었네.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색, 순색, 블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정색. 그래서 얘와 얘가 만나는 T는 밝은 색조, 여기는 어두운 색조, 여기는 회색, 여기는 톤. 그래서 흰색, 순색, 검정. 그리고 틴, 그레이, 톤, 쉐이드 이렇게 색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애들은 다 어때요?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애는 조화롭다. 이 라인에 있는 애는 조화롭다. 이 라인에 있는 애는 조화롭다. 이 라인에 있는 애는 조화롭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라인에 있는 애는 조화롭다. 그 다음에 1차 색인 W와 C와 B는 조화롭다. 2차 색인 얘와 얘는 조화롭다. 해가지고 총 7가지 무엇을 가지고 색삼각형을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팝업이라는 시험 문제는 특히 색삼각형을 그려놓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요하네스 이텐입니다. 이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우하우스 배울 때도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색채 그 공간각 얘기할 때 도형과 기하학적 형태와 색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 사람이 마찬가지 색채 조화론을 이야기할 때 2색, 3색, 4색, 5색, 6색 조화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색 조화는 이제 보색 관계에 있는 색들은 서로 어때요? 색상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들은 서로 조화롭다. 그 다음에 삼색 조화라는 게 뭐냐면요. 요 안에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삼각형 꼭지점에 있는 색들은 서로 조화롭다라는 게 바로 삼색 조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색 조화는 뭐냐? 이 안에다가 네모, 그러니까 정사각형뿐만 아니라 직사각형도 좋아요. 그러한 사각형 형태에 있는 꼭지점들은 조화롭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5색 조화는 뭐예요? 삼색 조화 플러스 검은색, 흰색 합쳐서 조화롭다. 무채색. 그 다음에 얘는 4색 조화에 무채색 2개를 넣어서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하네스 이텐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보다는 실기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론을 근거로 해서 배색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2색, 3색, 4색, 5색, 6색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얘는 보색 관계에 얘는 삼각형, 얘는 사각형, 얘는 3색의 무채색, 얘는 4색의 무채색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상황의 조화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 점선면, 입체, 점선면 이런 것들을 우리 기하학적 대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태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자, 그 다음에 요하네스 이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2, 3, 4, 5, 6 5개의 색채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그러면 문스페서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아주 특이해요. 뭐냐? 색채 조화 이론을 공식화 시켰어요. 뭐예요?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미도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미도는 뭐예요? 앞자를 항상 외울 때는 앞자를 놓고 전 외우거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미도는 질서성의 요소와 복합성의 요소를 구해서 나눠줬을 때 0.5라는 값 이상이 나오면은 좋은 거고요. 아주 조화를 이루는 거고요. 0.2 이하일 때는 불쾌 그래서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화 이론 자체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뭘 했다는 거죠? 수학적 공식을 이용한 정량적 색채 조화론을 했다는 것이죠. 정량이란 말이 있고 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량은 말 그대로 정확한 과학적인 양, 수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죠. 정성이라는 건 좀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량은 좀 논리적이고 정성은 좀 감성적인 부분의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자기의 이론이 아닌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성이 아닌 정량적인 색채 조화 이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정량적 방법인데 특히 이 문 스펜서의 이 색채 조화론이 상당히 정량적인 수학적 공식을 활용했고 미도를 M이라고 하고 질서성을 O, 그 다음에 얘는 C, 그래서 MOC, 목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도는 질서성과 복합성. 그리고 이제 복합성이라는 것은 뭐 색상 명도 채도의 차와 색상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특히 질서성의 원리에서 있는 그 다섯 가지, 자, 눈부심, 제1부조화, 그 다음 유사, 제2부조화, 그 다음에 대비조화. 이 5가지에 대한 값을 구해서 질서성을 구한다라는 거. 5가지 기억하세요. 눈부심, 1부조화, 유사, 2부조화, 대비. 눈부심, 그 다음에 1부조화, 2부조화, 그 다음 유사, 대비. 이 5가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 스펜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스트발트는 하면 무조건 뭐예요? 자, 질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오스트발트예요. 특히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을 이야기할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질서는요, 어떤 색들이 서로 배색할 때는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오스트발트가 만든 우리 그 색입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B, W, C 이렇게 되어 있고 명도 단계는 몇 단계로 나눴죠? 8단계로 나눴었죠. 그죠? 그래서 A, B, C, D, E, F, G, H, I, L, M, P 해가지고 8개로 나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런 배열 자체가 아주 규칙적이고 서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뭘 느낀다? 질서성이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그게 색채 조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누구처럼 파버비렌처럼 이 안에 있는 라인상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색채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채색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이 무채색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느냐. 자,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도 조화롭고 규칙을 두고 2칸, 3칸씩 나눠서 뭐 여기서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등간격을 두고 있을 때도 조화롭고 또 등간격이 아닐 때도 조화로운 상황을 설명하는 게 뭡니까? 무채색의 조화. 첫 번째는 무채색일 때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흑계열, 등흑계열 그랬죠? 등흑계열. 그 다음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백계열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뭡니까? 등순계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백, 등순, 등흑계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떻다? 다 조화롭다. 그렇게 배색하면 등흑계열에 있는 색들을 가지고 배색하면 조화롭고 등백계열에 있는 색들을 사용하면 조화롭고 등순계열을 쓰면 조화롭고 여기 있는 애들은 유채색이죠. 요건 무채색입니다. 그죠? 요건 무채색이야. 그러면은 등백계열이라도 자, 유채색과 무채색은 어떨 때 또 조화롭냐 그러면 같은 라인의 등백계열과 여기에 있는 뭐예요? 무채색과는 또 조화롭다. 예. 그래서 그게 등백계열과 등흑계열이 뭐야? 무채색과 어때요? 조화롭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등백계열과 등순계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A와 E가 만나는 부분이 A2죠. 그래서 A, A, E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면 조화로운데 하여튼 A와 A 또는 E와 E 이런 식으로 같은 영어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도 어떻다? 조화롭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끝에 있는 흰색과 검색 라인, 요 흰색과 요 등흑과 등백 계열에 있는 이 부분들은 또 조화롭다. 그 다음에 뭐 등색상 계열의 분리조화라 그래서 요 등백 계열에 있는 라인 양쪽 위로 약간씩에 있는 요 부분들도 어때요? 조화롭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등백은 아니지만 그걸 분리시킨 양 옆에 있는 색들도 조화롭다. 이런 식으로 오스트발트는 자기가 만든 색 입체 공간 안에서
같은 라인상에 있거나 무채색과 유채색 이런 것들이 서로 뭐한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질서를 갖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스발트는 24개의 색상을 쓰죠. 색삼각형이 24개가 싹 돌아가잖아요. 그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뭐예요? 그 색입체, 보색 관계에 있는 같은 라인상에 있는 등간격은 또 조화롭다 해가지고 보색 마름꼴의 조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발트는 질서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색 입체에 있는 라인을 통해서 뭐랑 비슷해요? 파버비렌이 더 오스발트보다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만든 게 파버비렌이 만든 그 색채 조화론이고 이것의 기본이 된 건 오스발트의 색채 조화론인데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라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먼셀의 색채 조화 이론입니다. 자, 먼셀은요, 균형입니다. 뭐라고요? 균형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균형감이죠.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양옆의 어떤 무게가 균형을 이렇게 뭐예요?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말과도 비슷하지만 질서는 서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균형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무게감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먼셀은 균형의 원리가 조화의 기본으로 생각을 했다라 나오는데 그 기본은 무채색 NO. 왜? 무채색의 가장 중간이 O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중간에 균형감을 되게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는 그 무채색의 조화를 설명합니다. 자, 무채색일 때 어떨 때 조화를 이룰까요? 하면은 무채색일 때도 마찬가지. 자, 예를 들어서 무채색을 3개를 쓸 때도 있고 4개를 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용하는 색수들의 평균이 얼마가 돼야 된다? NO를 기점으로 해서 NO가 되든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조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색상, 한 가지의 색상을 사용할 때와 또 세 번째, 다색상,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때와 네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보색을 사용할 때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어떨 때 조화롭냐를 설명하는 게 먼셀입니다. 그래서 무채색 조화는 사용하는 무채색들의 평균이 NO일 때 뭐한다? 평균을 이룬다라는 것이고요. 단색상일 때는요. 한 개의 색상과 한 개의 색상이 한 개의 색상, 다색상은 다 여러 개의 색상을 사용할 때, 단색상은 한 가지 색상을 비교할 때인데, 단색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명도든 채도든 하나만 같으면, 그러니까 명도, 채도 다 달라버리면 뭐예요? 조화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도나 채도 둘 중에 하나라도 같으면 조화롭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다 결국에는 뭐예요? 균형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셀의 색채 조화론 그러면 균형이고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조화롭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선생님 교재에 보면 중간 명도의 반대색들로 자 중간 명도의 반대색 보색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중간 명도인데 서로 반대되는 배색일 때는 자 낮은 채도의 면적을 낮은 채도예요. 채도가 낮은데 면적을 작게 한대요. 자, 높은 채도의 면적을 크게 한대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조화롭지 않겠죠. 그죠? 자, 중간 정도의 면도의 반대색들이 있을 때는 채도가 낮은 것은 어떻게 해요? 면적을 좀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은 채도의 면적을 작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도 자체가 높으니까 면적을 작게 하면 그만큼 어때요? 더 중간 정도의 어떤 크기나 색의 어떤 그 균형감을 좀 지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채색이든 단색, 다색, 보색일 때 균형감에 대해서 균형이 깨지면 어때요? 틀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그냥 먼셀은 균형이다, 오스팔트는 질서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의 변별력이 많이 좀 올라갔죠. 왜냐면 많이 알아내서 이제 먼셀에 대한 이야기나 오스발트의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내용도 몇 가지 나왔던 것을 정리해놨습니다. 색상이 다른 색채를 배색할 경우 명도, 채도를 같게 하면 조화롭다. 그러니까 색상이 다르다면 반대로 명도, 채도를 같게 한다. 이건 균형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균형이 맞게끔 배색하면 조화롭다를 설명한 게 먼셀의 색채 조화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채 조화론이 총 7가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인데 요하네스 210 빼고는 나머지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얘는 실기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7가지 총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좀 말이 빨랐죠. 그죠? 왜냐하면 색채 조화론 자체가 양이 좀 많아서 좀 빨리 했습니다. 자, 색채 조화란 결국 우리가 감성 배색, 자, 배색을 할 때 2교시 결국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조화로움을 찾아내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바로 컬러리스트죠.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컬러리스트가 되는 거겠죠. 색채 조화는 정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조화죠, 조화. 하모니예요. 네, 균형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사람이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이런 거 크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대충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채 조화론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한 이 가장 중요한 요것들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좀 자막에다 더 넣어서 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배색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